지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2026년 GA 어떻게 영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스페셜 특강,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영업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업을 위한 스트래티지, 반드시 성공하는 1%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실무 위주의 고액다건 영업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몰티피케이션, 연어의 생존 방식과 스페셜리스트의 로드맵, 그리고 95대 5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95의 철저한 재무 설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95대 5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5의 7대 어젠다. 마지막 시간은 위기의 법인 영업, 반드시 성공하는 법인 영업 차별화 컴프레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GA 중 유일 코스피 상장사인 A+S의 대표이사를 3년 역임했고요. 중기 이코노미 신문사 밸류마크 대표이사, 현재는 오네셋 대표이사 및 상속증여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연어는 한 번에 6,000마리의 알을 낳는데 딱 2마리만 생존한다고 합니다. 생존 확률이 가장 낮지요. 그러나 그 연어는 실제로 어떻게 민물바다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연어의 일생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몸은 점점 더 빨개집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수년간 몸속에 지방과 단백질을 가득 저장합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자기장과 후각만을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산란을 위해 헤엄쳐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체내 소화기관은 퇴화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근육과 내장까지 에너지로 녹였습니다. 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가는 걸까요? 몸은 휘고 입은 굳고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지만 죽음이 눈앞이어도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상류에 도착하면 암컷은 자갈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교미는 하지 않는데요. 수컷은 그저 그 위에 정자를 뿌리고 체력이 고갈되어 생명을 다합니다. 암컷도 산란 후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죽은 몸은 자연스럽게 곤충과 식물 그리고 새끼 연어의 첫 식사가 됩니다. 연어는 알에서 프라이로, 그리고 파로, 그리고 거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스몰트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연어가 어떻게 팔에서 스몰트로 바뀌느냐, 그 과정을 아주 신비스럽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물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은 동일한 물고기인데 아주 작은 파에서 스몰트로 커집니다. 크기, 아가미, 호흡, 내장 등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과정을 스몰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건국일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FP, FC 전 부분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이 생애 전부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문가로 가는 7단계입니다. 2026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스페셜리스트 로드맵을 명심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합자산관리 8대 영역입니다. 부동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략적 전술적 자산관리 등 종합자산관리 8대 영역에서 두 번째 단계는 종합재무설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종합재무설계입니다. 실제로 종합재무설계 하면 손해보험의 분석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재무설계는 실제로 설계의 단계별 아주 중요한 단계를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TA, AP, PT, 클로징. 이 종합재무설계를 마치게 되면 이제 PT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PT 과정으로 나아갈 때는 자산가가 알아야 될 보험 6대 세법,
보험차익 비과세, 징여시기와 징여가액,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상속세 대법원 판례 등을 익히고 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르게 됩니다. 1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높이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세법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는 자산가가 알아야 될 10대 세법. 그리고 5단계는 가업상속의 4단계. 그리고 병원, 그리고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10대 전략. 병의원 토탈솔루션까지 아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의 영역에 접근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상속증여의 7단계입니다. 실제로 4,200조의 자산을 65세 이상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상속증여의 7대 어젠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각 단계별 고액 어젠다를 익히는 겁니다. 법인, 의사병원, 상속증여, 컨셉, 투자 이렇게 7단계를 제대로 스터디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 전문가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단계 중에 95도 오후 시장에서 살아남는 95의 철저한 재무설계, 재무설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오늘 제가 왜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정확히 10년 전에 1억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은행에 맡겼으면 1억 2,190만 원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억 5천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2억 8천, 그리고 하이닉스는 3억 8천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를 이길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만 투자했으면 됐을까요? 아니지요. 구글에 투자했으면 5억 2,900입니다. 애플은 10억 4,600,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8천입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27억 6,150만 원.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의 몇 배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42억 1,150만 원이 됐습니다. 10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시고 미래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See the future, see the unseen. 그렇다면 2026년 경제 트렌드를 보면 어떤 영역 전략이 보이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과 대한민국은 포그 이코노미, 안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냉철히 보면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수출과 내수입니다. 수출과 내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은 1%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내수는 고물가, 가계부채, 고환율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는 한참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장벽, 미중 무역 전쟁, 연착륙, 미국의 금리 인하, 유럽 경제의 불확실 등등을 놓고 볼 때 실제 대한민국은 이고 이저 두 개가 높고 두 개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환율, 그리고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 저물가. 이고 이저 시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변화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코스피, 오퍼튜너티, 리버럴싱, ETF, AI라고 표시하지요. 거대한 돈의 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로의 이동도 엄청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달러의 변화도 달러가 오르는 세 가지 이유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돈의 이동입니다.
실제 금리는 전 세계 전체 금리보다는 전 세계 중심이 된 미국 금리와 대한민국 금리는 약 1%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인하면 대한민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6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7천이 넘었습니다. 돈의 거대한 이동이 일어납니다. 돈의 거대한 이동을 잠깐 설명드리면 1번 부동산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5월 9일 이후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세대수가 2150만 세대고요. 1가구 2주택 세대가 175만 세대입니다. 175만 세대 중에 약 3분의 1만 집을 내놓으면 신도시 2개가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자금이 국내 증시, 해외 증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국내 증시는 작년에 2200에서 어느새 5800을 넘었습니다. 실제 이 5800의 의미를 보셔야 되고요. 향후 어떤 방향이 이어질까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법이 변화됐고요. 실제 주식의 가장 핵심 배당소득세의 종합과세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 자본 투입 정책 중에 증권사의 IMA, 국민선장펀드,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죠. RIA,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 있다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실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은 실제로 B2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전체 주식에는 큰 비중은 되지 않으나 약 30조 정도의 B2 자산이 국내 주식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만일 대한민국에 별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주식의 하락을 점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로의 이동입니다. 글로벌 증시로 이동은 정말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무브가 결국 머니의 무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가장 강력한 도표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추천합니다. 바로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추이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2014년부터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보다 자금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때만 해도 코스피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머니 블랙홀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전체 주식 자산의 61.2%가 미국에 집중됩니다. 전 세계 188개국 증시 중에 미국 비중이 61.2%고요. 100년 전에만 해도 미국 비중은 14.5%에 불과했으나 실제 60%가 2020년 되면서 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 50대 기업의 국가별 순위는 더 큰 비중으로 미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향후 달러 5에서 10년의 변화. 달러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강력한 이유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미중 무역 전쟁 및 진짜 대만 전쟁 등이 일어났을 경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한미 무역 관세 협정에 외환보유고 4,288억 중에 3,500억 불의 달러 투자를 합의한 것을 놓고 볼 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1960년부터 64년 동안 달러 자산은 연 2.8%씩 평균 상승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실제로 US 달러의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US 달러의 아시아 외환위기 때 가장 높았던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 4,288억 달러 대비 3,500달러. 물론 이것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보인다. 또한 저는 1960년부터 매년 단위로 달러를 평가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64년 동안 환차익은 매년 2.82%씩 올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대로 된다면 2035년의 환율은 1,700원이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시장의 양극화가 스타트됐고요. 벼락거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은행저축의 양극화, 국내 투자 대형주와 소형주의 양극화,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등등을 놓고 볼 때 시장의 양극화, 극양극화 시대, 95% 시장과 5% 시장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95% 시장은 소득이 늘지 않는 계층이고요. 5% 시장은 H&W, 하이넷월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줄고 있고요.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늡니다. 그래서 영업 전략이 두 분류로 나눠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보험의 업그레이드입니다. 5% 시장은 누구도 하지 않는 뉴 어젠다 시리즈로 고객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소 길었습니다만 95% 5%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여러분, 언제는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영업 전략을 제대로 짠 기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를 통한 금융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 종합 자산 관리로 고액 시장의 차별화 어젠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올해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은 실제로 투자, 절세, 증여상속, 부동산, 기업, 위험 설계를 다 하나 실제 종합자산관리 영역으로 보면 투자 은퇴, 증여상속, 부동산, 기업, 위험 설계 전반을 우리가 고객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95% 시장을 우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5% 시장은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 42만 GA, FC, FP 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베스트 솔루션 95% 시장입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활동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1% 전략, 종합 재무 설계 전략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상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크로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피터 드러크의 이야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불변의 법칙,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한 가지 간단한 메시지를 정하라. 여러분 드립니다. 재무 설계는 과학적 설득의 단계입니다. 영업은 열정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재무 설계의 5가지 스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A, AP, PT, 크로징입니다. 이 4가지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를 이 방송을 보는 영업관리자 및 FP 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6 보험영업의 3가지 질문들입니다. 결과 중심의 패러다임. 바뀌셔야 됩니다. 활동량을 늘리면 체결이 늘어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로 준비를 통해 가야 합니다. 거절이 많이 당하면 체결이 가까워질까? 거절을 많이 당하면 집에 갑니다. 전체를 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TA, AP,
PT 클로징 중에 TA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뭘까요? TA 전입니다. 바로 TA 전. 고객을 미안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팅 단계의 핵심은 TA나 TA에서 다 실패합니다. TA 전, 약속 전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매일 카톡 뉴스 보내기, DM 택배 마케팅, 그리고 TM 스킬을 익히셔야 됩니다. 고객을 처음 만나면 어떤 액티비티를 취해야 될까요? 처음 만날 때 상품을 권한다. 백전백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AP 단계에서는 한장 보험료 비교표 아이스 브레이킹, 7대 보장성 가이드라인, 종신과 연금의 가이드라인, 자산 설계, 생애 설계, 인생의 5대 자금 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PT 단계, 이제 가입 설계소로 청약서 꺼내기 직전의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마음을 열고 믿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려면 7대 보장성과 연금의 종신 권하기, 요때 보험의 6대 세법, 자산가의 10대 세법, 컨셉, 기법 활용 등이 돼야 됩니다. 크로징 단계는 보험의 꽃이지요. 크로징의 기본, 왜 지금이냐, 왜 이 상품이냐, 거절 처리 등등을 익히는 겁니다. 요 페이지가 오늘의 핵심, 이번 시간의 핵심 강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 전 마케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카톡 뉴스를 통한 고객의 마음을 열고 DM 택배를 통해 고객이 미안하게 하면서 적절하게 TA로 약속을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선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전 조회가 모두 상품을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크로징해라, 이렇게 고객을 설득해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TA의 스킬입니다. AP에서는 실제 한장 보험료 비교표를 통한 적절한 상품의 안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4대 세일즈 노트, 7대 보장성 가이드라인, 종신연금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산관리와 생애설계의 예시, 거기다가 인생의 5대 자금, 이렇게 권할 때 실제 AP에서는 고객이 마음을 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T는 너무 많이 배우시죠? 그러나 PT 기법의 이해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믿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PT 기법이다.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가입 설계서는 물론 가져가야 되나 자산가가 알아야 될 6대 세법, 그리고 보험의 10대 세법, 그리고 세법과 컨셉 마케팅 등등을 갖고 가실 때 굉장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크로징은 쉽습니다. 왜 지금이냐? 왜 이 상품이냐를 통한 크로징과 크로징의 기본 이해, 거절 처리 화법, 그리고 실제로 묵시적 동의, 3F법, 친문계 효과, 니즈를 원투로 바꾸는 기법 등등을 제대로 할 때 크로징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 기법은 TA와 AP, PT, 크로징을 제대로 하되 그 전에 얼마나 제대로 된 DM을 보냈고 TM을 했고 그리고 택배를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통적 영업의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립니다. 바로 요 4단계 TA부터 AP, PT, 크로징 단계를 얼마나 제대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달인이 되고 싶은 분들께 제가 제안 드립니다. 손해보험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GA다운 판매를 익히시고요. 7대 보장성의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대 보장성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설득 5대 질병이 필요한 거죠. 설득 5대 질병, 예를 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는 걱정, 죽는 걱정, 질병 아픔에서 치유장애, 치료장수 사망 전반을 제대로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손보는 건강보장형, 그리고 종합보장형, 노후보장형, 기존보장형에서 실제로는 종합보장형으로 설명할 때가 가장 설득력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저는 생명보험 출신입니다. 그런데 GA답게 암보험을 연구해 보니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히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어떤 손보사에서도 갖고 있지 못한 암보험의 시대별 변화를 쭉 정리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 도표 하나만으로도 고객이 나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구나,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스페셜 특강 중에 첫 번째, 연어의 생존 방식과 95대 5의 시장에서 철저히 살아남는 95의 철저한 재무 설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일주일 후에 계속되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95대 5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7대 어젠다로 접근하십시오. 세 번째 시간은 위기의 법인 영업, 어려움의 법인 영업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인 영업 차별화 컴플렉스 전략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